8페이지 1-1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면체에서 교점과 교선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자, 먼저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사면체라고 하죠. 왜 그런가 하면 면이 4개이기 때문에 사면체라고 합니다. 밑면이 하나가 있고 옆면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뒤쪽에 하나 있기 때문에 밑면 하나, 그리고 옆면 3개가 되어서 모두 면이 4개가 되니까 사면체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밑면의 모양을 보면 삼각형이죠. 밑면은 삼각형이고 뿔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삼각뿔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교점의 개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나거나 선과 면이 만나면 교점이 나타나게 되죠. 먼저 위에 교점이 하나가 보이고 밑면 아래쪽에 하나, 둘, 3개가 보여서 먼저 교점의 개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선의 개수는 면과 면이 만나는 곳이 교선이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옆면을 보게 되면 교선이 하나, 둘, 3개가 있죠. 그리고 다음 밑면을 보게 되면 교선이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선의 개수는 3개와 3개를 더해서 모두 6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 기둥에서 교점의 개수를 A개, 교선의 개수를 B개라고 할 때 A와 B를 구해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면 도형이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죠. 그리고 기둥의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둥의 모양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면과 위에 있는 면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삼각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면은 모두 몇 개가 될까요? 밑면과 윗면이 하나, 2개가 되고, 그리고 옆면을 보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뒤쪽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모두 면이 5개가 되어서 오면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점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나거나 또는 선과 면이 만나면 교점이 나타나게 되죠. 위쪽에 이렇게 교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교점이 3개가 있어서 위아래 3개씩 더해서 교점의 개수는 모두 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B, 교선의 개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선의 개수는 면과 면이 만나는 것을 교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위를 먼저 보게 되면 교선이 3개가 보이죠. 그리고 다음 옆을 보게 되면 교선이 또다시 3개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쪽 밑면을 보게 되면 교선이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선의 개수 B는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해서 모두 9개가 됩니다. 자, 이제 A와 B를 구했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6 플러스 9가 되어서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2-1번 문제. 다음 기호를 주어진 그림 위에 표시하고 네모 안에 2가지 중에 하나의 기호를 써 넣으시오. 1번 직선 AC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직선이라는 것은 끝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A라는 것은 A쪽 방향이지만 A에서 끝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A쪽 방향으로 끝없이 나아가는 화살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 화살표도 마찬가지죠. C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C쪽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직선이기 때문에 끝없이 나아가는 화살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직선 BD도 마찬가지죠. B쪽을 향하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직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B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나아가면서 화살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도 직선이기 때문에 D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은 뒤쪽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끝없이 나아가는 화살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는 직선 AC와 직선 BD는 같다라고 표시해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선분 AC는 A에서 끝이고 C에서 끝이죠. 그래서 A쪽 방향, C쪽 방향으로 선분을 그어주는데 A에서 출발해서 C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 선분 BD는 B에서 출발해서 D에서 끝이 나는 선분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선분 AC와 선분 BD는 길이는 같아 보이죠. 두 칸으로 같아 보이지만 선분 길이는 출발점이 다르거나 방향이 다를 경우에 같지 않다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다음 기호를 주어진 그림 위에 표시하고 네모 안에 같다 또는 같지 않다를 써 넣으시오. 1번 반직선 BC는 B에서 출발해서 방향은 C쪽인데 C에서 멈추지 않고 끝없이 나아가는 화살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반직선 CB는 C에서 출발을 해서 B쪽 방향인데 B에서 끝나지 않고 끝없이 나아가는 화살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반직선 BC와 반직선 CB는 시작점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다고 표시해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반직선 AC는 A에서 출발해서 C쪽 방향인데 C에서 멈추지 않고 끝없이 나아가는 화살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반직선 AD는 A에서 출발해서 D쪽 방향인데 D에서 멈추지 않고 끝없이 나아가는 화살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반직선 AC와 반직선 AD는 시작점과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표시해 줄 수 있겠습니다. 3-1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있는 4점 ABCD에 대하여 다음 기호와 같은 것을 보기 중에서 모두 고르시오. 1번 반직선 AC를 먼저 직선 위에 나타내 보면 A에서 출발을 해서 C쪽 방향이죠. 그런데 C에서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것과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직선 AD가 있겠죠. 반직선 AD를 그려보면 A에서 출발을 해서 D 방향인데 D에서 멈추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는 화살표이기 때문에 반직선 AD와 반직선 AC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정답이 반직선 AD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직선 BC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B쪽 방향인데 B에서 끝나지 않고 끝없이 나아가는 직선 화살표죠. 그리고 C쪽 방향인데 C에서 멈추지 않고 끝없이 나아가는 화살표의 방향입니다. 자, 이것과 같은 것은 직선 AB가 있죠. A 방향인데 A에서 멈추지 않고 끝없이 나아가는 화살표, 그리고 B쪽 방향인데 B에서 멈추지 않고 끝없이 나아가는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선 BD도 있죠. BD도 B쪽 방향인데 B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나아가는 화살표 방향이죠. 그리고 D도 마찬가지로 D쪽 방향인데 D에서 끝나지 않고 끝없이 나아가는 화살표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직선 BC와 같은 것은 직선 AB와 그리고 직선 BD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선분 DB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선분 DB는 B가 있고 D가 있을 때 D에서 출발을 하고 B에서 끝이 나는 선분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과 같은 것은 선분 BD가 있죠. B에서 출발을 해서 D에서 끝나게 되는 선분 같은 경우에는 선분 DB와 서로 같아지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선분 BD가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직선 위에 3점 A, B, C가 있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서로 같은 것끼리 짝 지으시오. 서로 같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출발점이 같고 방향이 같으면
서로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니은과 리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직선 BC는 먼저 직선이 B쪽 방향이지만 위에서 끝나지 않고 끝없이 왼쪽으로 나아가는 화살표가 되고,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죠. C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C쪽 방향이고 끝없이 나아가는 오른쪽 화살표가 되죠. 다음 리을을 보게 되면 CA라고 되어 있을 때 먼저 A쪽 방향으로 A를 통과해서 끝없이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C를 통과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 직선 BC와 직선 CA는 서로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디귿과 비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직선 CB는 어떻게 될까요? 자, C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B쪽 방향이니까 왼쪽 방향이죠. 그런데 직선이기 때문에 B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왼쪽으로 나아가겠죠. 다음 비읍, 반직선 CA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출발은 C에서 하는데 직선 A이기 때문에 A에서 멈추지 않고 A 방향으로 끝없이 왼쪽으로 나아가는 직선의 형태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비읍도 서로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페이지 4-1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가 12cm로 나타나 있을 때 점 M이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하니까 몇 cm씩 나누어 가질까요? AM과 BM은 6cm씩 나누어 가지겠죠. 그리고 점 N은 선분 AM의 중점이라고 하니까 선분 AN과 선분 MN은 선분 AM의 길이 6을 반씩 나누어 가져야 하니까 3cm씩 나누어 가지겠습니다. 자, 그럴 때 다음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1번 선분 AM의 길이는 6cm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선분 NM의 길이는 3cm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분 NB는 선분 NM의 길이와 선분 그리고 BM의 길이를 합한 것과 같겠죠. 그래서 NM의 길이 3과 BM의 길이 6을 더해서 정답은 9cm가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분 AM의 중점을 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분 AB가 8cm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분 AB가 8cm이면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하니까 선분 AM과 선분 BM은 서로 같겠죠. 8cm를 나누어 가져야 하니까 4cm씩 나누어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점 N은 선분 AM의 중점이라고 하니까 선분 AN과 선분 MN이 서로 같겠죠. 그래서 선분 AM의 길이 4를 서로 나누어 가지면 2cm씩 나누어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선분 AM의 길이는 4cm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선분 AN의 길이는 2cm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분 N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선분 NM의 길이와 선분 BM의 길이를 더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분 NM의 길이는 2가 되고 선분 BM의 길이는 4가 되어서 정답은 6cm가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두 점 M과 N은 각각 선분 AB 그리고 선분 BC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분 MN의 길이가 7cm라고 할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먼저 선분 AB가 있으면 M이 중점이기 때문에 선분 AM과 선분 BM은 서로 나누어 가지겠죠. 그 말은
선분 MB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의 절반과 같겠죠. 그러면 나머지 절반을 선분 AM이 가져가겠죠. 예를 들어서 선분 AB의 길이가 1이라고 하면 선분 BM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고 선분 AM의 길이가 2분의 1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점 A가 선분 BC의 중점이라고 하니까 선분 BN과 선분 CN은 각각 선분 BC의 길이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분 BC의 길이가 1이라고 하면 선분 BN은 2분의 1을 가져가고 선분 CN도 2분의 1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선분 BN의 길이는 선분 BC 전체의 길이의 2분의 1을 한 것과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선분 MB와 선분 BN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결국 선분 MN이 되는 거죠. 이것은 문제에서는 일단 7cm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의 식을 이용해서 식을 새롭게 세어보면 선분 MB와 선분 BN을 더하게 되면 그것은 선분 2분의 1 AB와 선분 2분의 1 BC를 더한 것과 같아지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2분의 1로 묶어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분 MB 플러스 선분 BN은 2분의 1 괄호 열고 선분 AB 플러스 선분 BC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내부 안에 2분의 1을 넣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분 AC와 선분 BC를 더한 것은 선분 AC와 같죠. 그래서 이것을 2분의 1 AC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이것은 결국 선분 MN의 길이는 선분 AC의 길이의 2분의 1과 같다는 얘기죠.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선분 AC의 길이는 선분 MN의 길이의 2배를 한 것과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분 AC는 선분 MN의 2배를 한 것과 같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선분 MN의 길이를 7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선분 AC의 길이는 14cm가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두 점 M과 N은 각각 선분 AB와 선분 BC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분 AC의 길이가 30cm라고 했을 때 선분 MN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 A가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하니까 선분 AM과 선분 BM은 서로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같기 때문에 둘 다 A라고 표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 N은 선분 BC의 중점이라고 하니까 선분 BN과 선분 CN은 서로 같겠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길이가 얼마로 같은지는 모르지만 서로 같다고 하니까 똑같이 B라고 표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A와 A를 더하고 B와 B를 더하면 이것은 선분 AC의 길이가 되고 이것이 30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2A와 2B를 더해서 30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2A 플러스 2B를 2로 묶으면 2 괄호 열고 A 플러스 B가 30이 되어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좌변에는 A 플러스 B만 남고 우변에는 15가 되어서 A 플러스 B는 15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문제에서 MN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MN의 길이는 결국 A 플러스 B와 같죠. 그래서 MN의 길이는 정답 15cm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1번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선이 연속해서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된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선이 연속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면이 완성이 되죠. 두 번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자, 이것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 되죠.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4번,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은 같은 반직선이다. 시작점도 같고 방향도 같으면 같은 반직선이 되죠. 그런데 시작점은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반직선은 서로 같은 반직선이 아니죠. 그래서 옳지가 않습니다. 다음 5번,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점과 선과 면이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은, 선과 선이 만나는 경우에만 교점이 생긴다.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선과 선이 만나거나 또는 선과 면이 만나는 경우에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디귿, 반직선 AB는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직선, 그리고 반직선 BA는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인 반직선이기 때문에 시작점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반직선이 서로 같으려면 시작점과 방향이 모두 같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 즉 육면체에서 교점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는 같다. 자, 교점의 개수를 먼저 구해보면 윗면에 교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면에도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4 더하기 4가 되어서 8개가 되죠. 다음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윗면에 모서리가 4개가 있죠. 그리고 옆면에 모서리가 하나, 둘, 셋,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밑면의 모서리가 보이는 쪽 2개, 보이지 않는 쪽 2개가 있어서 모서리의 개수는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되어서 모두 12개가 되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다음 미음, 선분 AB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양끝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중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음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기역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선 L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직선 AB 그리고 직선 BA를 그려보면 A 지나서 화살표, B 지나서 화살표가 되죠. 직선 BA도 마찬가지죠. BA가 있으면 각각을 통과해서 직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같습니다. 두 번째, 직선 AB가 있고 직선 AC가 있죠. 이것도 직선 서로 같습니다. 세 번째, 반직선 AB는 A에서 출발해서 B쪽 방향으로의 직선, 반직선 BA는 B에서 출발을 해서 A쪽 방향으로의 직선이기 때문에 시작점과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4번, 반직선 AB는 A에서 출발해서 B를 통과하는 직선, 반직선 AC는 A를 출발해서 C를 통과하는 반직선이 되어서 서로 같죠. 4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선분 AB 그리고 선분 BA 서로 같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AB 위에 두 점 C와 D가 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모두 고르면 정답은 2개라고 합니다. 먼저 1번, 직선 AB는 A쪽 방향, B쪽 방향 통과하는 직선, 그리고 직선 BC는 B쪽 방향, C쪽 방향 각각 통과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서로 같죠. 두 번째, 반직선 AB는 A에서 출발해서 B를 통과하는 직선,
반직선 AD는 A를 출발해서 D를 통과하는 직선이 되어서 서로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선분 BC와 선분 CB도 서로 같습니다. 다음 4번, 반직선 CB는 C를 출발해서 B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직선이 되죠. 다음 반직선 DB는 D를 출발해서 B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직선이 되어서 서로 시작점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같지가 않습니다. 다음 5번, 반직선 BA는 B에서 출발을 해서 A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직선이 되죠. 다음 반직선 BD는 B에서 출발을 해서 D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직선이 되어서 출발점은 같은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고 점 N은 선분 BM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선분 MN의 길이가 4cm일 때 다음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먼저 선분 MN이 4cm이면 선분 BN의 길이도 4cm가 되겠죠. 그러면 선분 BM의 길이는 8cm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선분 AM의 길이도 8cm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선분 AB의 길이는 16cm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선분 BM의 길이는 8cm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선분 AM의 길이도 8cm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선분 AN의 길이는 선분 AM의 길이와 선분 NM의 길이를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8 더하기 4를 해서 정답은 12cm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점 N은 선분 AB의 중점이고 점 N은 선분 BM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선분 AN의 길이가 12cm일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N의 길이와 BN의 길이가 서로 같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는 A라고 표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BM의 길이를 2A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선분 BM과 선분 AM의 길이가 같으니까 선분 AM의 길이도 2A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선분 AN의 길이는 선분 AM의 길이와 선분 NM의 길이를 더한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은 2A 플러스 A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것이 12cm라고 알려주었죠. 계산해보면 3A가 12cm가 되니까 A는 4cm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의 길이는 A가 모두 2A 플러스 2A가 되어서 4A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는 4cm로 구해 놓았기 때문에 선분 AB의 길이는 4A가 되는데 4 곱하기 4가 되어서 정답은 16cm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BC는 선분 AB를 2배 한 것과 같고 그리고 두 점 M과 N은 각각 선분 AB와 BC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선분 AC의 길이가 12cm일 때 선분 MC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분 BC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의 2배라고 하는데 그 BC의 길이의 중점이 N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분 BN과 그리고 선분 CN은 같겠죠. 그리고 선분 AB와도 같겠죠. 왜냐하면 선분 AB의 2배가 되는데 그것을 반씩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서로 같겠습니다. 선분 AB, 선분 BN, 선분 CN은 서로 같습니다. 자, 처음 시작할 곳은 선분 AM과 선분 BM입니다.
서로 같죠. 그래서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같으니까 우리가 길이를 A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분 AB를 2A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선분 BN도 2A가 되고 선분 CN도 2A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선분 BC가 4A가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선분 AC가 12cm라고 하는데 AC는 AB 더하기 그리고 BN 더하기 CN으로 나타낼 수 있죠. 혹은 선분 AB 더하기 선분 BC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위의 식으로 하면 2A 플러스 2A 플러스 2A가 되어서 6A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의 식으로 해도 2A 플러스 4A가 되어서 6A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분 AC를 6A로 나타냈는데 이 6A 값이 12cm라고 하니까 A의 값은 2cm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MC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 M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선분 BM의 길이와 플러스 그리고 선분 BC의 길이를 합해주면 선분 MC의 길이가 되죠. 자, 그러면 BM의 길이는 A가 되고 BC의 길이는 4A가 되어서 선분 MC의 길이는 5A로 표시를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A는 2cm로 구했죠. 그래서 5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cm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BC의 길이의 3배이고 선분 AB와 BC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합니다. 선분 MN이 10cm가 될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분 BN과 CN이 서로 같죠. 길이는 모르지만 서로 같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A와 A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분 BC는 2A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분 BC가 2A가 되면 선분 AB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선분 AB는 BC의 길이의 3배인데 BC의 길이를 우리가 2A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3 곱하기 2A가 되어서 6A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분 AB가 6A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중점 M을 기준으로 AM과 BM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니까 선분 AM의 길이 3A로 하고 선분 BM의 길이 3A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선분 MN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선분 MN은 선분 MB와 그리고 선분 NB로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더하면 선분 MN이 되죠. 자, 이것은 선분 MB는 3A가 되었고 그리고 선분 NB는 플러스 A가 되어서 4A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길이가 10c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의 길이는 4분의 10cm가 되겠습니다. 약분을 해서 2분의 5cm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AM의 길이와 선분 BM의 길이를 합한 것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3A 플러스 3A가 선분 AB가 되어서 6A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A의 값을 2분의 5로 구했으니까 대입을 해서 AB의 길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곱하기 2분의 5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이 되죠. 1은 2, 2, 3은 6, 그리고 3 곱하기 5를 해서 정답은 15cm가 되겠습니다.